여러분들은 자동차 부품 구매 시나 수리 시 청구되는 뜻밖의 높은 부품 가격에 놀란 경험이 없으신지요? 알게 모르게 부품가는 해마다 올라 이제는 전조등 하나에 수십만 원씩 합니다. 예를 들면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21 헤드램프의 가격은 58만 3천 원이며 카니발 20은 55만 원이고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23은 50만 8,200원, 제네시스 G80은 97만 9천 원입니다. 제네시스 G90은 무려 173만 1,300원까지 하지요.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터무니없이 고가인 부품 가격의 비밀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불합리한 가격의 근거를 밝히기 위해 과연 부품 가격으로만 차 한 대를 조립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3일 동안 일일이 따져봤습니다. AS용 자동차 부품의 가격은 양산차 조립용과 동일한 제품이지만 각사의 사정에 따라 가격 정책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AS용은 해당 차량이 단종된 후에도 장기간 동안 공급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니 부품 생산업체의 라인 가동에 대한 손실분까지 감안된 거죠. 즉 AS용은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겠고, 정말로 AS 부품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것입니다. 각사의 정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부품업체로부터 100만원짜리 AS용 부품을 구입했다고 가정시 그 부품을 고객에게는 약 200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거의 100% 판매 마진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각사마다 사정은 있겠으나 부품 보관과 운송 관련한 비용 지출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지나치다 싶습니다. 특히 수입 자동차의 경우 국산 부품보다 이 갭이 현저히 커서 고액의 수리비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도 하죠. 그럼 부품업체에서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순정 부품을 주문자 상표 생산 방식 즉 OEM 부품이라 하는데요. 제작사에서는 홀로그램 등을 이용 부품의 일반 유통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자동차의 디자인권 때문인데요. 이 완성차의 디자인 보호법은 기간이 20년이나 됩니다. 자동차의 디자인권이 완성차에 있다 보니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권도 완성차가 가지게 되어 부품업체는 자신의 금형으로 부품을 더 생산할 여유가 있어도 디자인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우려 때문에 판매를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OEM 위주의 수직 계열화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어 제조사들의 어떤 수포 갑질이라도 부품업체는 감히 저항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제조사들의 부품 수요 독점의 폐해는 갈수록 커져 비싼 부품비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국내의 중소 부품업체의 대내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한 현대 기아차는 이 수요 독점을 기반으로 국내 부품 시장까지 장악해 이제는 중소업체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 5개사에서 모듈 시스템, 변속기, 엔진, 등속 조인트, 파워트레인, 시트 등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합니다. 참조로 국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총 9,500여 개나 된다 합니다. 정부와 일부 정치인, 부품업체들은 이런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7에서 8년 전부터 제작사와도 많은 협의를 통해 품질 인증 부품 제도란 대체 부품 활성화 제도 등 개선책 도입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대체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비품일 거라는 인식 때문에 실상 제도에 대해 안다고 해도 많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어졌죠. 이 인증 대체 부품 제도 부분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많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여 직접 차 한 대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은 미스터트롯에서 대상의 상품인 임영웅의 지포로 해봤습니다. 결과를 먼저 알려드린다면 중요 부품 합계는 7,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자잘한 수많은 미적용 부품을 10% 차체 도장비를 200만 원 적용해서 총 조립비는 약 8,029만 원이 나왔네요. 신차 가격에 비해 2배 정도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이라 이것저것 포함된 신차 가격 4,057만 원과 비교한다면 실제 부품 비중만을 기준으로는 약 2.5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결국 AS용 부품에 대해 고객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요. 해당 주요 부품의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엔진이 724만 6,470원이고 차체 바디는 715만원입니다. 나지의 타워 요소스, 퓨얼 탱크입니다. 배출가스 기준 강화로 요소스 관련 부품이 80만원 정도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기 파이프 중 촉매 장치가 211만 2천원으로 꽤 비싼 부품이려 파워트레인 시스템 부위입니다. 트랜스포 케이스가 가장 비싸네요. 미션은 관련 유니트와 합쳐 600만원 가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샤시 부품들의 구조입니다. 프레임과 엑셀 이동이 400만원가량 합니다. 프론트 엑셀 샤프트와 디스크 비용이고요. 타이어와 휠은 중급 정도의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260만원가량이네요. 이것은 하체 부분을 담당하는 쇼바와 암입니다. 차체의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스테빌라이저바 및 링크류입니다. 스티어링 컬러 및 온기어 부위입니다. 157만 8,450원이에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캘리퍼와 50만원가량 하는 전자 제어 유압 장치입니다. 에어컨 관련 부품들이고요.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부품 중 비중이 큰 시트 및 범퍼와 아웃사이드 미러 등입니다. 도어 트림 판넬 부위의 부품입니다. 한 대당 4개씩 장착되니 이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드네요. 헤드라이닝 및 테일게이트, 내외장재 가격입니다. 시트벨트는 가격상 빼려다가 구색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크래시 패드가 50만원 하고 그 외 콘솔 및 플라스틱 내장재입니다. 바닥재 및 기타 트렁크 내장재입니다. 글라스 및 인사이드 미러 부위 부품입니다. 111만 150원 하네요. 전장 부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디오, 계기판과 배선, 램프 등입니다. 720만원이나 드네요. 기타 장착되는 전장품들이 꽤 많은데 일부는 제외시켰습니다. 각종 배선 및 스위치 일부고요. 센서류 및 스위치류입니다. 눈에 띄는 것만 추린 것입니다. 이것도 각종 센서 및 스위치류 가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백 유니트 및 스피커류와 파워 앰프 등 282만 1,660원어치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작성하는데 고생한 만큼 조금이라도 부품 가격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스킬스였습니다.